제31회 꿈이 CEO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꿈이상공회소 경제조사팀장 신규정입니다. 꿈이 CEO 포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꿈이 CEO 포럼은 조찬 세미나 형식으로 조찬을 드시면서 진행을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접수하기 위해 조찬을 대접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구은행과 꿈이상공회소는 2005년부터 연 2회씩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강사가 초빙되어 지역기관 단체장님과 CEO 임직원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꿈이상공회소와 DGB 대구은행은 수준 높은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상위와 대구은행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고 거리를 띄우면서 포럼을 진행하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럼에 앞서 윤재호 꿈이상공회소 회장님과 임성훈 DGB 대구은행 행장님, 장세영 꿈이시장님, 김재성 시의회 의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꿈이상공회소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상공회소 회장 윤재호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상공회의소와 또 대구은행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대구은행 임성훈 행장님과 임직원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구은행이 세계 최고의 은행이 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구미의 수출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세용 시장님께서 그만큼 노력하신 결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또 구미 시의회 의장님은 대한민국 국회의장님보다가 더 잘생기고 훌륭하시고 이 미국 상원 의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핸섬보이 젠틀맨입니다. 그리고 또 현직관 도서관장님의 좋은 강의 들으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시는 일 술술 잘 풀리시고 승승장구하시고 대박 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은행장 임성훈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좋은 변화, 행복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이번에 지난 4월 15일 제15대 구미 상위 회장으로 취임하신 윤재호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먼 길에서 오늘 좋은 강의를 위해서 기꺼이 참석해 주신 우리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업의 CEO님들 항상 응원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 DGB 대구은행에서는 2005년부터 구미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본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DGB 대구은행은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도 미약 하나만 열심히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 코로나 위기 극복과 또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장 김재상입니다. 시장님 먼저 인사하다가 벌쩍 끌었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예, 아까 윤재호 회장님께서 저를 너무 과대 표현을 해가지고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임성훈 DGB 은행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산업기업과 기업인이 애국자다.
저는 사실 평소에도 참 기업인들이 정말 강점기 시절에 독립투사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 국가 발전은 물론이고 또 기업의 발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여기 기업인들이 진정한 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하여튼 우리 구미시에서도 구미 발전을 위해서 장세용 시장과 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말씀들에 구미 IC가 예산에서 보완다 했는데 장 시장과 저는 마지막 예산 45억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야 된다. 그래서 준공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곳에서 열심히 합니다만 기업인들 보기에 부족한 게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구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회장님, 윤재 회장님 그 성의성 회장님 모시고 난 다음에 어쨌든 분위기가 상당히 업되는데도 모든 행사가 활기차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올해 들어서 기업 가동률과 수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작년에 비해서는 그 수출이 거의 30% 가까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동률이 대기업이 현재 92% 거의 통과하는 상태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50인 이하 기업들이 전에는 30~40%를 보고 갔었는데 현재는 60~7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현상인지를 두고서 좀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올 초에는 그 수출의 중심이 중국으로 쏠려갖고 40%였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닌가 이래 봤었는데, 현재는 평소와 같이 5개, 그러니까 미, 일, 중, 유럽, 베트남 거의 이제 비슷하게 5개가 같은 그 수출 예상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들이 좀 더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에서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의장님께서는 또 모처럼 나오셔서 내 생각을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장되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시장 생각이 뭐고 질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그 기업 유치 어떻게 합니까? 공단적 짜락합니까? 맨날 이런 질문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미에서 제가 명색이 진보시장을 표방하고 나왔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노? 이런 질문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게 제가 제일 아쉽고, 그것도 벌써 3년이나 흘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대구원 행장님 좀 한번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대구에 가서 진보시장을 묻는다 이런 거 좀 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 없이 어떻게 시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변진근 우리 관장님 모셨고, 이 사이비 공익이다 하는 이 논의는 참 오래된 논의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20세기에도 유명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분이 자생적인 실수가 만들어진다.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 좌파들의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난 게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신자유주의 지금 한 30~40년간 크게 요동을 쳤고, 그 결과는 뭡니까? 극심한 빈부 정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유발, 이런 것들이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익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하게 사회가, 정치가, 행정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제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구미공단에서 현재 저희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인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국비공단으로 온 이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물과 전기가 쌌어온 기업들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부 전기 때문에 왔습니다. 도레이 같은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을 팔았고 우리가 나왔을 때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지금 제일 큰 고민입니다. 감당은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적절한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저희들의 고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생적인 질서는 사업적인 유지되기 어렵고, 그것은 도리어 빈부 격차만 심화시켜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런 자리가 참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것은 CEO들이 이런 사상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이유는, 여기 오신 CEO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입니다. 기득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이익만 추구해 나갈 때 여기서는 무한 경쟁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모두의 때대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이 양반의 시대로서 500년이나 간 이유가 뭐냐? 그것도 양반이라고 하는 기득권이 승리하기라고 하는 철학에 의해서 끊임없이 견제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수신제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낸 사람 없지만,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인들 나름대로 사상이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관장님께서 정말 머리가 좀 띵할 것이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거예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저를 투자 유치 이런 것 말고 이런 질문도 좀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영광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획과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카네기 멜론 정책대학원에서 정책분석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재정학회장,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원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회 도서관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사익은 공익, 사상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빌딩 강연을 해주실 현진권 관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강연 초대받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무래도 딴 데도 아니고, 제가 대학 강연은 뭐 아무래도 교수 출신이니까 자주 가는데, 이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가는 이런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미 상공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 그냥 시장경제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시장경제회, 뭐 이런 대학에서는 경제원론이라고 합니다. 경제학 개론이라 말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뭐 너무 의건조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경제학 원론, 경제학의 핵심을 꿰뚫는 사상이 뭘까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사익골공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것도 아니고 200년 된 경제학의 키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 하면은 아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다 아는 게 국부론입니다. 국부론이 현대 시장 경제에 나갈 방향 내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가장 최고의 메시지는 바로 사익은 공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렇게 놓으니까 큰 사상 같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란 게 산업여건과 기업인이 애국자다 하는 거 현수막에 적혀 있는데요. 저건 제 때문에 붙인 거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고 사상이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들 산업여건 기업인이 바로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기업인 추구하는 것이 사익입니다. 이윤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윤이죠. 애국자가 뭡니까? 다른 말하면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반적인 우리 용어로서 많이 듣는 거를 제가 조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 프레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양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뭐 정규 교육을 받고 우리 일반적으로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정형화된 학문입니다. 뭐 호주에서 공부하든 미국에서 공부하든 유럽에서 공부하든 동네에서 공부하든 다 그 프레임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은 뭐 제 개인적인 이런 것보다는 전 세계의 경제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동안 이 분야도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뭐 독특한 사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 생각, 사상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 이러면 정치인들은 뭐 어떤 정책을 펴더라. 행정가들은 뭐 어떤 이 정책을 펴더라. 이걸 얘기가 많은데요. 이런 정책 하나하나라는 것이 결국 생각의 수모입니다. 우리 생각을 좀 더 멋있는 말로 사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상이 어떤 정책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 평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상이나 생각을 굉장히 조금 나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 이야기가 보면은 뭐 이념 편향적이다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상, 생각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게 이념, 사상 이런 것 한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쁨으로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느 한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가면은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습니다. 정치학이라는 자체는 어느 한쪽에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그런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한때 19세기, 20세기를 걸어오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20세기 100년 동안의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논쟁입니다. 이거는 이념적인 논쟁, 사상적인 논쟁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세계를 양분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한때 번창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시장경제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경제관에 대해서 시장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역사의 경제를 본다 하더라도 시장경제로 인해서 인류가 빈곤에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경제는 굉장히 나쁜 걸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의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기업인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요구하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기보다는 시장경제에 대한 큰 프레임, 생각, 사상, 이념 이런 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초중고 뭐 이렇게 자녀 있으면 인생관 많이 이야기합니다. 곧 인생관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 조선과 대한민국 차이가 뭡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조선에는 국민이 없었죠. 개인이 없었죠. 백성입니다. 국민이란 말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보는 것과 대한민국을 보는 건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역사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핵심이
기업인인데 기업인이 그렇게 존중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풍토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관에 있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평등입니다. 가양 불평등이 그 자체를 보면 나쁜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적인 기반이 됐을 때 과연 격차라는 말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과연 나쁜 걸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연과학에서 아마 최고의 혁명은 지동설과 천동설입니다. 인류가 거의 중세 시대를 넘어오면서까지 하늘이 돌지 지구는 절대 돌지 않습니다. 왜? 우리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2000년, 300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동설이 깨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엄청난 혁명이죠. 자연학에서 혁명입니다. 자, 저는 자연학에서 이 지동설과 천동설하고 똑같이 사회학 분야에 있어서 경제 이 생각 분야에 있어서 혁명을 아담 스미스의 사익은 공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사익이 있고도 공익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이, 사상이 세상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각과 사상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사를 넘어가 봅시다. 지금 이제 미국이 최강의 나라죠. 미국 전에 최강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습니다. 조선 500년이지만은 조선 말기의 경제 상황은 전 세계에서 제일 최빈국이었습니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경제사학자들이 요새 데이터 하도 많이 나타내가지고 100년, 150년의 데이터가 다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GDP라는 그런 개념으로 100년 전, 150년 전 전 세계의 경제 수준을 비교하면 정확하게 조선이 가장 못상하다. 지금으로 보면 아프리카 어느 빈민국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영국은 최강의 국가고 조선은 가장 못사는 나라가 되냐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상이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조선사회를 지배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리학으로 얘기해요. 유학, 유교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심플하게 이 직업으로 나타낸 것이 사농공상입니다. 성리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질서입니다. 계급의 질서고 인간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에, 남녀 부부간에 나이가 많고 적은 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이런 관계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직업으로 표현한 것이 사농공상입니다. 사라는 것은 선비죠. 선비죠. 가장 높은 계층입니다. 근데 제일 하위에 있는 계층이 바로 상입니다. 상. 다음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공인들, 상인들, 이것이 조선시대 때 보면 가장 하층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선비가 왜 존경받고 선비가
왜 가장 그 사회를 이루는 최고의 계층이 됐을까요? 선비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의 성리학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이었습니다. 선비는 자고로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왜 가장 밑바닥일까요?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리, 조선시대의 성리학에서는 사익을 짐승수저로 봤습니다. 자, 여러분 천자문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로 치면 요새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표적인 교과서가 천자문입니다. 한자 천자를 외워야죠. 그 천자 내에도 사자는 없습니다. 왜? 사익이란 사사로울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짐승이 추구하는 것이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사자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윤리가 강한, 굉장히 도덕적이었습니다. 모든 사회는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가지고 있던 그 성리학 사상의 도덕은 사는 인간이 극복해야 될 동물적인 욕망입니다. 인간은 자고도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비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배가 부른 빈곤한 선비의 집에 있다 하더라도 선비가 책을 읽을 때, 이런 볼이나 이런 것, 이 농사일에 뭐가 또 내려갔을 때 또 밖에 안 나가고 딱 책만 읽어야 된다. 왜?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이런 사이, 특히 장사를 해서 뭔가 이렇게 돈을 챙기는, 이것은 선비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여러분 GDP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적 개념으로 GDP, 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 지금 아까 우리 또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구미가 경북의 수출의 67%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수출이 중요할까요? 결국 부가가치입니다. GDP라는 것이 부가가치의 합입니다. 부가가치가 뭡니까? 쉽게 해가지고 100원을 돈 들였는데 팔기는 200원을 팔면은 100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합한 것이 GDP입니다.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해내는 직업이 바로 상인입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보면 부유한 국가들은 전부 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 다시 해운업이 발달했습니다. 지역에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해운업이 발달한 나라가 최강에 보였습니다. 해운업이 뭡니까? 바로 산업입니다. 교육입니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풍부한 물건이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2배, 3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직업이 그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절대 그 나라는 부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GDP가 전 세계에 꼴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간 본연의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 본연의 질문을 해봅시다. 여기서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익과 공익 중에서 어떤 말이 멋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비록 여러분 기업인이지만은 사익과 공익 얘기했을 때 공익이 멋있게 들립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는 꼭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거의 99% 공익이 더 멋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멋지고 인식에 있어서 공익하면 사익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사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러면 그거 똑같습니다. 99%가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단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은 공익이 더 멋있게 들리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익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삶은 다 개개인이 어떤 유익한 것이고 자기의 인식 구조하고 맞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국가 가지고 있는 감성, 인식의 구조는 공익이 최고인데 자기 사는 목적은 사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어느 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생각의 잘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멋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어디라도 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머리에는 사익은 나쁜 것이고 공익은 좋다, 공익을 추구해라는 이 머리의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 생각의 혁명을 일으킨 나라, 영국 아담 스미스의 생각입니다. 자, 아담 스미스 국본에 나와 있는 사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대구로 치면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그 24시간 해장국집이 대덕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담 스미스가 질문이 이렇습니다. 대덕식당에서 24시간 해장국, 선지 해장국을 파는데 이 선지 해장국을 24시간 공급하는 사장은 이 구미 경북 지역에 있는 술꾼들의 이 아픈 위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24시간 새벽에 장사를 하느냐,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냐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 물론 이제 영국에서는 해장국집은 없지만 아담 스미스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빵집입니다. 새벽 5시, 6시 나와서 빵 굽는 그 사장은, 빵집 주인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빵 굽는 이것이 번거로우니까 그 빵집 주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을 굽느냐, 아니면 돈 벌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록 그 사장은 돈 벌려고 해장국집을 열고 빵집 주인을 열고 하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내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은 결과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익이 공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국의 그 당시에 상인들 신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신나죠. 가장 존경받는 그런 계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익을 추구해도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선은 사익을 추구하는 상인들은 가장 하층입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생각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생각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있는 이 문장을 인용을 했는데요. 저는 사회는 공익이라는 저 문장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한 사업이라고 뽐내는 사람 치고 실제로 사회에 기여한 자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 우리 주위에도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 보이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공무원,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제일 욕들 먹는 사람이 어딥니까? 공무원, 정치인이잖아요. 자, 200년 전에 벌써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인간은 똑같은 겁니다. 시대, 공간을 떠나서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느 시대, 어느 공간이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데 공익이란 말은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사역이란 말은 알맹이가 있죠.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기업 운영하는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이윤이죠. 눈에 딱 보입니다. 단기 순이익이지 않습니까? 회계장부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익은 뭡니까? 껍데기밖에 없죠.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업하는 사람들은 뭐 올해 예를 들면 100억의 이윤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연말 되면 딱 밝혀집니다. 거짓인지 참인지 바로 밝혀집니다. 근데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도대체 공익을 한 건지 만 건지 사람마다 공익을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뭡니까? 멋있게 들립니다. 공익이. 바로 이 공익의 함정입니다. 헛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경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가지고 있는 저 책의 이 사상의 핵심은 어차피 이 공익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회 추구라는 것이 그게 꼭 공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저는 이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연과학에서 천동설, 지동설에서 인류가 벗어난 것하고 똑같은 의미고 여기서 어쩌면 20세기 100년 동안에 시장경제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을 이겨낸 가장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사익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원시 시대 때도 사익추구는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때 공익을 강조해서 사익이 움츠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0년밖에 못 갔습니다. 인류 30만 년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대로 그 사익을 거세하려고 시도가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사익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익을
우리가 시장 경제적인 체제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시장 경제고 자본주의입니다. 자, 이제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아니고 시장 경제가 경제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오해를 왕왕하는데요. 시장 경제에서 시장에 100% 맡기자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 세상에 정부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담 스미스도 정부의 역할 해가지고 3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들어가야 될 때, 시장이 들어가야 될 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폄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시장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부라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을 한다면 정부 안에 있는 공무원 정치인이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로 완전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라는 2가지 축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강한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성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나온 질서, 그 질서를 가능하면 존경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말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말 누가 만든 겁니까? 세종대왕 아닙니다. 한국말은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만년 전에도 이 땅에서 한국말을 했겠지만은 지금하고 다를 겁니다. 조선시대 말이 100년째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말. 이건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100년 전하고 다르고 200년 전하고 다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도 똑같습니다. 완전 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 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고 그 자유 하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라는 것이 자생적인 질서입니다. 저는 여담이지만 비트코인도 그런 자생적 질서에서 가는 큰 역사적 흐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화폐라는 것도 여러분 100만 년 전에도 화폐 있었습니다. 그땐 정부가 없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화폐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조개껍질하고 동물뼈입니다. 화폐가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그런 질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화폐 이렇게 하면 정부가 컨트롤하는 것이죠. 중앙은행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인터넷에서도 모든 것이 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나온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이 화폐인지 무슨 금융상품인지 이상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이래 달리다 보면은 하필서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튼 키포인트는 우리가 자생적 질서는 큰 흐름은 거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도 바로 그런 자생적 질서 속의 흐름입니다. 30만 전의 원시 시대에도 시장 경제에 있었습니다.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첫걸음은 뭡니까? 교환입니다. 어촌에 있는 생선하고 농부들이 싸가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만드는 거 없습니다. 정보도 없었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과 이 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생적인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경제라는 이 본연의 개념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큰 희생을 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계가 있는 것이 또 비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대학생도 졸업하는데 연봉 3천만 원 받으면 많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느 대기업에 주주가 60억을 연봉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비교를 할 때 두 가지 모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배 아픈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언젠가는 난 저 사람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강한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인간의 마음 안에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강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이의 경제 시리는 확 바뀝니다. 모든 것을 비교에 의해 가지고 비교에 의해서 아픈 마음, 배 아픈 마음이 우선하게 되면은 20세기 인류의 100년 동안의 강타한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 뭔가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나도 노력하자 라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은 바로 시장경제의 어떤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몇 번 남았죠? 20분. 자,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 핵심이 있지만은 제가 핵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초중고 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경쟁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컴피티션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경쟁으로 했습니다. 경쟁도 일본에서 먼저 그렇게 만들어 경쟁을 했습니다. 마치 경쟁이 전쟁하고 이렇게 비슷한 어감을 주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보였습니다. 경쟁이 인간성을 몰락시키고 인간 세상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가장 대표적인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경쟁이 없는 교육이 좋은 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핵심은 경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경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경쟁을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다고 이야기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은 먹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제로섬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은 내가 못 사는 만큼 남이 뺏어가서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스포츠 게임이 그렇습니다. 스포츠 게임도 경쟁이죠. 축구 경쟁이죠. 야구 경쟁이죠.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해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패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아픕니다. 혼자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온 겁니다. 근데 시장 경제의 핵심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절대 새로운 걸 안 만듭니다. 여러분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남들 하는 거 하면 망합니다. 대박이 뭡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뭔가를 만들었을 때 대박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제로섬이 아니고 뭔가 새롭게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대박친 사람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였습니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만큼 누군가한테 뺏어왔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가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혜택은 모든 인류가 다 보고 있죠. 스티브 잡스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배우자는 없어도 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됩니다. 눈 떠서 잘 때까지 스마트폰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습니다. 왜? 경쟁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 독점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쁜 겁니까? 독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독점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해서 여러분도 기업이니까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꿈은 뭡니까? 독점 아닙니까? 여러분 꿈 독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이 독점, 꿈을 가지고 있지만 독점할 수가 없잖아요. 독점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소비자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상품만 선택했을 때 독점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인위적인 독점 구조를 만들어줬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짐장비를 쳐버리고 이럴 때 그 독점은 나쁜 겁니다. 근데 모든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원했을 때서 나오는 독점은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가 독점은 절대 오래 안 갑니다. 시장 경제의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귀족은 태어나면 귀족으로 태어날 때부터 귀족으로 죽을 때까지 귀족이 되죠. 조선시대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양반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 안 하고 괴를 펴도 자기 신분을 변하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느 한순간에 대박을 쳐서 독점이 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시장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 쫓겨났죠. 스티브 잡스가 지금 위대하게 비록 죽었지만 위대한 어떤
이노베이터고 기업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애플에 쫓겨났습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경쟁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경쟁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동 김씨, 안동 건씨, 집안의 아버지가 뭐 정치인이다 뭐다 작동 안 합니다. 오롯이 하나의 원칙만 작동합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도 물건을 선택할 때 절대 그 물건을 생산한 사장이 구미 출신이냐 부산 출신이냐 안 봅니다. 자기하고 희대는 지어간 게 있느냐 안 봅니다. 오로지 제품과 가격만 봅니다. 얼마나 페어합니까? 그게 바로 경쟁의 본질입니다. 자, 또 하나 시장 경제에서 사실 시장 경제에서는 우리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격차의 문제입니다. 불평등, 격차, 요새 또 양극화라는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격차는 게 별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교수 좀 달릴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가 지금 한국에 기여한다고 신청됐다고 봅시다.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빌 게이츠가 한국 사람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격차는 엄청나게 악화됩니다. 격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 빌 게이츠 한국에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받아야 되죠. 왜? 그 사람이 오면 예를 들어 구미에 살고 이러면 이게 와서 또 공약도 몇 개 만들고 이러면 거기서 오는 파이에서 파급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격차의 문제를 한순간에 단면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태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한 60%가 빈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잘 산다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얘기도 나이 지긋하지 맞는데 1960대 년대하고 지금하고 격차가 언제가 더 심각합니까? 언제가 더 심합니까? 지금이 훨씬 심합니다. 60년대에는 사실 집집마다 문 잠글 사람 없었습니다. 왜? 전부 고마고마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없었어요. 격차라는 것이 거의 미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해 보십시오. 어느 사회에 살고 싶습니까? 1960년대 격차가 미미한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격차가 엄청나죠? 삼성 CEO의 연봉이 6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해 연봉이 6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빌 게이츠까지 들어와서 하면 엄청난 격차입니다. 어느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격차 없는 세상 60년대를 살고 싶다는 생각 없을 겁니다. 우리는 격차라는 문제를 볼 때 너무 단면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한 격차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50년 후가 되면 지금 여러분들 아마 또 CEO 때문에 뭐 좋은 차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아마 50년 후, 100년 후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벤츠 S클래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전부 다 웬만한 자상한 사람들 헬리콥터라든지 비행기 들고 다닐 거예요. 아마 가능하겠죠. 지금 드론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50년 후쯤 되면은 제일 못 사는 사람이 벤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격차는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로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굉장히 나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교육시킬 때 여러분 스스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즈니스 하는 일종의 모티베이션이 뭡니까?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 교육시키는 모티베이션이 뭡니까? 격차 때문 아니에요. 내 자녀 스카이 대학에 보냈는데 이 뭡니까? 격차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나 자기한테는 격차를 라는 것이 법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격차에서 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레벨이 업됐냐 하는 중요한 것이지 격차 그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기에 민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의협심이 너무 정의감이 올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하는 이 습관, 비교하는 이 본성, 뭔가 내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배 아픈 이 감성, 이걸 누가 옆에서 타치를 해서 이런 세상이 나쁜 것이라 이래 이야기하면 쉽게 동요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세기 100년 동안 그래 했었습니다. 전 세계가. 본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입니다. 인류가 그런 사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뭔가 격차는 부정의하고 뭔가 나쁜 것 같다. 그런 인식. 그러면서도 본인이 하는 행동하고는 맞지 않는 부조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타인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할 때 배 아픈 감성이 아니고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에너지가 시장 경제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건강한 데 만드는 핵심이 바로 기업가입니다. 좋은 사상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20세기 동안에 제가 아마 이야기를 하면은 논쟁의 여지가 많았을 겁니다. 왜? 그때만 하더라도 좋은 사상이 뭐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 사회가 두 스트림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논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판이 났습니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의 사상을 포장을 좀 멋있게 개인주의고 자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주의를 하지 나쁘게 생각하는 개인입니다. 민주주의도 개인이 발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외부 압력이나 이런 지연, 학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개인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5000년 역사에서도 개인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는 1948년 8월 15일부터 개인이 존재했습니다. 5000년 역사에서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라는 이 말조차 없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개인이란 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한 명밖에 없었죠. 임금밖에, 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백성입니다. 몰입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몰이 때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도덕과 윤리, 경제관이 모여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잘 사는 게 곧 그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그 지역이 살리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 잘 산다 못 산다는 것이 GDP라고 얘기하는데요. GDP 별거 아닙니다.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들이 거둬들이는 이윤, 종업원들이 받는 연봉 합산인 겁니다. 국가의 GDP라는 것은 개인이 얻는 이익의 합이 GDP일 뿐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결국은 국가를 위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강의할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너는 절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학생 치고 밤에 술 퍼마시고 공부한 사람이 한 명도 못 봤다.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라. A 학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곧 애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시장경제에서 얘기하는 본질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우리 5,000년 역사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시장경제라는 것은 기껏해봤자 지금 1948년 8월 15일 시작에는 새로운 사상입니다. 진짜 새로운 사상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구에서는 피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200~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엄청난 피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유산, 여러 가지 유산이 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입니다. 이 실패는 우리의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왜? 대한민국과 확연히 비교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체제이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이 위대할 수밖에 없냐 하는 것을 레슨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역사는 나쁜 수치스러운 역사가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이 우리한테 가장 큰 자산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왜? 실패의 자산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여기 시계가 없네요. 몇 분 안 남았죠? 여기 마지막 여기 곰이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곰이 하면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생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7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는 제일 싫어한 대표적인 저희의 혐오 인물이 박정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하면은 정부 주도로 뭐 독재, 정부 주도로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 경제를 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시장 경제를 명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거는 그냥 서류만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만.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시장 경제가 서리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서리로 되는 시장 경제 같으면 이 세상에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시장 경제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이 뭡니까? 우리가 마켓입니다. 이건 시장이라는 것이 뭐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 마켓은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이 없으면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을 만드는 핵심 키가 기업입니다. 기업이 있어야지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 있고 거기서 연봉을 받고 그래서 수요가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명목적으로 우리는 시장경제라고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명목화되어 있는 이 시장경제를 실제로 작동하게끔 기업을 키운 그 기업을 우리가 뭐 시장경제 이렇게 자생적 질서 이렇게 아주 가만하고 생깁니까? 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집중 투자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 비판받고 있는 대기업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경제 얘기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가 실제로 작동하게끔 기업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도 키가 뭡니까? 새마을운동의 키가 이렇습니다. 잘하는 동네에 더 집중 투자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경쟁시키는 겁니다. 경쟁이 없으면 그 사이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이렇게 뭐 이 기업 활동하는 것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가마두면은 그냥 들어오면서 편하게 살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새마을운동도 그랬습니다. 지금 정치 구조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질서입니다. 지금 뭡니까? 못 사는 지역에 하나 더 줘야죠. 사회적 약자에게 뭔가 좀 불균형하고 조금 이래 못 사는 지역에 더 줘야 되는 것이 정치의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냐에 따라 가지고 자원을 배분해야 됩니다. 그런 프라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서양에서 200년, 300년, 500년 걸렸던 이 경제 번영의 열매를 단 40년 만에 우리가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고향에서 나온 역사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판 시각,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사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